길 가다 보면 이렇게 뭐 분홍 머리라든지 이제 하얀 머리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근데 그때 되게 특이하다. 근데 저 머리가 내 머리색? 제가 만든 작품들 중에서 이제 저의 감정을 뭔가 이렇게 색감으로 이제 표현해낸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머리색이 뭐 빨간색이던 분홍색이던 뭐 보라색이던 뭐 노란색이던 결국에는 저는 저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항상 옷을 뭐 다양한 색깔로 갈아입듯이 저에게는 그냥 머리카락이 뭔가 다양한 색으로 갈아입어서 내 자신이 뭔가 그렇게 뭔가 신나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우주별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별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2013년 정도부터 이제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게 이제 별이 잘 보여서 이제 밤에 이렇게 딱 나와서 보는데 와, 진짜 눈에 그 한가득 그 별이 꽉 들어차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되게 벅차 올랐었어요. 1시간 동안 이렇게 누워있으면 별똥별이 막 10개씩 떨어져요. 근데 저는 별똥별이 꼭 떨어질 때만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잘 보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자주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정말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야, 그럼 우리 별 보러 가자 해서 이제 거기 누워 있었어요. 바로 집 앞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진짜 엄청 큰 게 슝 이렇게 길게 이렇게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서 친구랑 막 손 무등켜 안고서 막 소원 빌고 막 했어요. 남들한테는 되게 간혹 가다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광경인데 저는 그거를 매일 볼 수 있으니까 또 그게 또 작품에도 이어지고 또 그때 이제 느꼈던 그런 감정을 또 표현하기도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귀촌 생활 중에 가장 좋았던 점 중에 베스트 5를 뽑는다면 그 중에 하나로 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 좋았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우주별 시리즈를 시작한 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액세서리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 지금은 이제 인테리어 소품들이랑 뭐 거울들 등등 이제 작품들로 이제 더 넓혀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돼서 이제 앞으로 우주별로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릴 때 그러니까 뭔가 우주 여행을 하고 싶은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주에 대한 동경 같은 게 되게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랑 그리고 또 별들, 또 맨날 이제 밤하늘에 이제 요즘에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보면은 너무 그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또 그만큼 노력을 하게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우주가 알고 이제 그거를 소원을 뭔가 들어주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별똥별 떨어질 때라든지 이렇게 소원을 빌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작품이고, 이 우주별이 항상 저의 그런 바램들,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고 뭔가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도 정말 조금씩 더 많이 더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우주별로 만든 작품들을 이제 컬렉팅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분들에게도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이제 우주별이랑 함께 있으면서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때 정말 밤새면서 도자기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게 졸업 때가 되니까 진짜 작업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밤도 맨날 새고 막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막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게 너무 내가 사랑하는 일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취미로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 돈을 벌어서 내가 취미생활로 하자.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싫어하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욕이라도 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두 사람이 둘 다 당신을 싫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여기서의 힘든 점들이 있잖아요. 고충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이거를 계속 직업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의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홍보, 마케팅, 영업적으로 이제 회사를 취직을 하려고 이제 이력서도 막 많이 써서 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까지 했던 거는 뭐 프리마켓이라든지 뭐 전시라든지 도자기 관련된 거만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쌓아놨던 게. 그래가지고 거의 씨알도 안 먹혔죠. 회사 다 떨어지고 정말 구직에 계속 이제 실패를 하면서 한 4, 5개월 동안 이제 모아놨던 돈을 조금씩 다 쓰기 시작했고 계속 그런 생활을 이제 하다가 그때 이제 산티아고를 떠난 거죠. 제가 딱 비행기 값만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있던 돈이 한 40만 원? 그게 거의 전 재산이었는데 이때 아니면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회사를 다녀보니까 한번 들어가면 뭘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말 시간도 거의 없고 사실. 그리고 이제 야근도 좀 많이 했었고 이제 저는 출퇴근을 거의 왕복 한 3, 4시간 거리를 했었거든요. 다니고 싶은 데 다니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면 어떤 건지 좀 대략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산티아고를 꼭 갔다 와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고 비행기를 일단 끊자. 그러니까 제가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조금 추진력이 있고 생각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갈까? 그래? 가자? 가야지? 티켓 끊자. 그래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티켓부터 끊어버린 거예요. 딱 끊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행 거기 가서 밥도 해 먹어야 되지, 뭐 사 먹어야 되지, 뭐.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행 경비가. 내가 그러면 일단 300만 원 모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행 가기 한 한 달 반 전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벌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자기밖에 없잖아요. 도자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도자기를 한번 팔아봐서 돈을 벌어볼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막한 생각이죠. 근데 그때 제가 트위터를 엄청 하고 있었어요. 그 트위터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었었어요. 트위터에 그러면 홍보를 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트위터에 홍보를 해서 한번 도자기를 판매를 해보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이제 올린 거예요. 제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데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내가 도자기를 판매하게 됐다. 가장 중요한 게 원래 뭐를 팔까잖아요. 근데 도자기도 사실 뭐 접시도 있고 뭐 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나만의 아이템을 해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그 다음 달에가 어버이날이랑 스승의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 뭔가 사람들이 살만한 걸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야 엄마 아빠가 도자기로 만든 것 중에 뭐를 받으면 좋아하실까? 고민을 하면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친구가 야, 카네이션 만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때가 벌써 10년이 더 됐으니까 그때는 도자기로 액세서리라는 거 자체가 엄청 생소했었거든요. 근데 뇌에 딱 꽂혔어요. 이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작업실이 없었고 이렇게 돈도 없었고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학교에 이제 양해를 구해서 교수님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학교 진짜 한 칸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다가 올린 거예요. 나 이런 도자기 카네이션 이번에 어버이날 스승의 기념으로 기획해서 판매를 하게 됐다. 근데 처음 만들어 보는 거니까 없잖아요,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완성돼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지금의 크라우드 펀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그게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만드는 게 이게 완성이 되기 전에 주문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선주문을 하면 가격을, 그러니까 배송비 무료로 해드리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를 건 거죠.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게 도자기로 꽃을? 이런 것도 있었고,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어버이날까지. 그래서 진짜 하루 동안 밤을 꼬박 새가지고 60송이를 만들었어요. 칸에서 60송이를 만들어가지고 과정을 계속 올렸죠. 그래서 진짜 절반이 어버이날 되기 전에 다 판매가 됐었고, 완성이 되기 전에. 사실 완성된 거, 완성 안 된 거 보고 사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셨던 게 완성을 안 된 걸 보고 사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도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버이날 이제 다 됐을 때 그걸 완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 중에 이제 150만 원을 재료비 빼고 150만 원을 벌었고, 그리고 트위터에서 제가 반려동물 모임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을 위한 도자기 액세서리, 도자기 인식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판매를 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판매를 해가지고 제가 한 달 반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3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벌어가지고 이제 제가 정말 아직도 생각나는 게, 비행기 오르는 날까지 제가 구매 후기 받아서 다 블로그에다 올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제 블로그에 있어요. 그 구매 후기 받아서 다시 캡처해서 올리고 했던 게. 저는 정말 산티아고가 없었으면 제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산티아고를 준비하면서 다시 도자기를 만들게 됐고, 그게 아니었다면 제가 회사를 들어갔었겠죠?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회사원으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산티아고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걸로 돈을 벌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자기를 또 판매를 하고, 산티아고 갔을 때도 제가 산티아고 문양을 도자기로 또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또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도 하루에 밥값 정도 벌었었어요. 배낭에다가 1000조가리를 붙여서 거기다가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제가 만든 도자기 브로치 판매합니다라고 써붙이고서 등에다가 매달고 다녔어요, 배낭에.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한테도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제 거를 가지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받은 사람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내가 도자기를 해야 될 이유인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나는 도자기를 해야겠다, 계속. 나는 내 길은 이거다. 회사를 들어가지 말고 도자기로 해야겠다. 도자기 도예 작가가 돼야겠다. 그때 결심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난 도자기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내 두 다리로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걷는다는 건 정말 고난이거든요. 정말 힘든 건데, 그거를 내가 견디고 다 이겨내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800km를 완주했다? 이거는 정말 그 어떤 그 경험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완주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800km도 걸었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책을 읽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그러니까 책을 정말 아무리 읽어도 그 경험 한 번에 비교가 안 되죠. 견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용기 있다, 와 되게 그 용기가 부럽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용기가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적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이 길어지면 그게 안 될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도자기 만들어 산티아고 갔을 때도 내가 만약에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지? 그냥 집 만들 텐데? 내가 이거 사람들이 싫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일단 안 했죠, 아예. 그냥 만들어 가자. 만들어 가서 팔자.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그냥 안 하고 그때 가서 또 그렇게 다른 걸로 하거나 안 하고 그냥 그런 거죠.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너무너무 고맙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공간이었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이 그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나는 여기서 못할 것 같다. 근데 일단 화장실도 되게 바깥에 나가야지 있고 되게 좁은 화장실? 거기다가 이제 씻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또 따로 살 집을 이렇게 하기에는 돈이 없어서 하진 못하고, 그래가지고 헬스장에서 씻었죠. 헬스장이 싸잖아요. 이렇게 6개월 단위 이렇게 하면은 1년 단위로 하면 한 달에 뭐 2, 3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은 샤워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운동을 안 하고 거의 씻으러만 다녔고, 그리고 겨울 같은 때는 거기가 난방이 안 들어오니까 물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 수증기 있잖아요. 뜨거운 따뜻한 수증기로 작업실 데펴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수면 양말 2겹씩 신고 막 군용 매트에다가 군용 침낭을 마련을 해가지고 매트 위에다가 전기장판을 깔고 그 위에다가 그 침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열면 진짜 입김이 그냥 시베리아처럼 입김이 막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했었고, 그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했었고, 그냥 너무 이 일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는 게 너무 좋고 열정이 식지가 않고 점점 더 잘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가장 컸죠. 한 번 정말 크게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내 슬럼프가 너무 크게 와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또래 친구들보다 거의 2~3배는 벌면서 일을 했고, 그렇게 노력을 한 만큼 또 그렇게 벌면서 했는데 모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작업을 위해서 투자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동안 뭐 했지? 나는 내가 뭘 한 거지? 그런 회의감이 근데 너무 컸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앞날이 항상 불안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증이 가장 컸었고, 그리고 강박증이 되게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한시라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가 계속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과, 내가 이거를 작업을 하려면 내가 악착같이 해야 돼. 나는 지금 놀면 안 돼. 내가 지금 발 뻗고 잘 수가 없어. 지금 잘 때가 아니야. 그런 압박감이 되게 심했어가지고 마음이 정말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성당 가가지고 그 수녀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그 산에 좀 들어가서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봉사하면서 좀 있고 싶은데 아시는 데 있냐. 그 수녀님이랑 뭐 신부님이랑 그리고 신자분들이랑 같이 공동체로 이렇게 사는 마을이 있어요. 진짜 다 내려놓고 거기로 들어가서 한 달 반 정도 산에서 생활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이, 제가 그 산에 들어가서 정말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자급자족, 무소유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거를 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구나. 너무 내가 내 자신을 갉아먹고 살았구나. 내가 나에게 너무 가혹했구나 그동안. 그래가지고 좀 여유를 가져야겠다 생각도 많이 했어서 이제 거기 한 달 반 동안 거기서 막 하루에 5시간씩 책 보면서 운동도 하면서 이제 체력도 더 쌓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얼굴도 너무 좋아지고 막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막 그런 거예요. 사람이 정말 그 스트레스가 정말 크다는 걸 그때 느낄 수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게 이런 데서 내가 산에서 조용히 작업만 그냥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작업을 정말 아무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자급자족하면서 무소유로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삶에 있어서 바쁘게 뭔가 해야 될 때가 있고 조금은 천천히 가도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딱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상황이랑 저의 그런 흐름에서 딱 그게 맞게 이 기촌 생활이 딱 들어온 것 같아요. 엄청 막 이렇게 막 판타스틱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뭔가 스며들듯이 들어온 그런 뭔가 평화로움, 하늘의 별, 뭐 조용한 이런 소리들, 그런 것들이 옆에 있는 거, 그런 데서 내가 고즈넉한 데서 조용히 내가 내 걸 하면서 사는. 정말 어려웠던 게 버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버리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버리는 거 잘 못하는 사람들. 지금은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놨고,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욕심을 다 내려놓지는 못했어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좋아졌죠, 지금이. 그래서 예전에는 일단 잘나고 누는 것도 죄책감이 들었고, 뭔가 이제 막 하루 종일 작업을 미친 듯이 하지 않은 이상 항상 누우면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 자신에게. 근데 지금은 좀 그래도 누우면은 그냥 마음이 편해요. 그게 달라진 게 다른 것뿐만 아니라 제가 욕심을 진짜 많이 내려놨다는 생각이 들고, 작업 자체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머리 색깔을 무슨 색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질이 저는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작품 자체도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 작품 자체에 바뀌는 건 없지만 그 작품을 만들 때 그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만들 때 나오는 그런 에너지와 그런 기운 자체가 확실히 많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운과 에너지 이런 것들이 더 작업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그거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제 도자기가. 그래서 또 가는 분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텃밭 작업할 때는 이렇게 긴 바지 꼭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벌레도 보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쓸려가지고 막 팔에 막 상처도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귀찮아가지고 그냥 반바지에 그냥 반팔 입고 그냥 했는데, 막 진짜 나중에 하고 나니까 막 상처가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텃밭 작업할 때 꼭 긴 바지 꼭 입으시고 하시길 바래요. 와, 대박. 오늘 진짜 많이 땄어요. 이거 봐요. 아니, 제가 최근에 계속 안 따가지고 좀
그냥 방치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좀 따야겠다고 수확했는데 진짜 많이 넣었어요. 제가 토마토를 한 15개? 한 20개 좀 안 되게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거는 이렇게 큰 토마토, 왕토마토 심고, 어떤 거는 동그란 방울토마토, 그리고 대추 방울토마토도 심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딴 것도 아니고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토마토 마리네이드? 그러니까 썬드라이 토마토도 만들고 또 스튜도 만들어서 먹고 또 부모님한테도 보내드리고 하려고요. 진짜 많죠? 이거 보세요. 내 내면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단단하게 나의 여러 가지 에너지를 모으기도 하고, 또 그걸 작품에 승화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어떻게 보면은 온 거거든요. 그러려고 왔는데 또 오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신기하게 또 아무튼 또 재밌는 일도 많이 생기고, 이제 그래가지고 나와 더 마주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 이런 여유로운 생활, 여유롭고 또 어떻게 보면 치열하고 그런 생활들을 이제 이어가면서 그 시간들을 작업에 좀 더 투자를 해서 더 많이 작업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죠. 강릉 출신 청년들이 모여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것도 창업을 통해 살아남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은 무엇이며 지역과의 상생과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저희는 농식품을 종자부터 이제 유통까지 하는, 또한 강원도 강릉에서 그로서런트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식재료와 농식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로서런트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로서런트는 그로서리와 레스토랑이 이제 합쳐진 말로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해서 어떤 하나의 식문화를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감자라는 작물을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 농식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한 3, 4년 동안 강원도에서 약 80여 팀 이상의 로컬의 창업가들을 육성하는 일들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이들이 만드는 어떤 비즈니스와 또 생태계를 만드는 일도 굉장히 좋았지만, 저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스타트업다운 비즈니스를 좀 해보고 싶어서 지역의 이제 가장 주요한 콘텐츠 중에 하나인 감자와 농업이라는 주제로 강원도를 기반으로 한 임팩트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강원도라는 것은 저희가 강릉을 포함해서 강원도의 그런 농업과 농가들과 또 이런 농식품을 다룬다는 이야기고요. 임팩트 비즈니스를 한다는 말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소셜 임팩트들을 만들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실행하면서 이러한 임팩트들을 이제 계속해서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지역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것을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것을 저희의 어떤 사업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릉이 저는 고향이기도 한데요. 사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앞으로 계속 물리적인 어떤 삶의 터전을 골라서 살아야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저한테는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강릉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릉을 잘 알기도 하고 제가 사랑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강릉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역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범위를 정하고 나니까 이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한 이제 콘텐츠가 감자와 농업이 이제 강릉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콘텐츠이고, 또한 2018년부터 굉장히 이제 연평균 거의 15% 이상 방문객이 성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중에서는 굉장히 시장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기회의 측면에서도 무언가를 시도하기에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실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저는 지역에서 청년 인구들이 유출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한 6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제 굉장히 압축적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인프라나 자본이나 사람이 결국엔 수도권에 집중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성장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이 전출한다든지 뭐 문화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숙제들을 이제 지금 떠안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안에서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정책적으로 청년들이 뭔가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혹은 정보적인 다양한 지역의 자원들을 청년들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을 포함해서 새로운 어떤 실험들을 하는 그런 창업가들이 저는 로컬에서의 하나의 창업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곳에서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서로 대가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문화가 생긴다면 조금 더 청년이나 뭐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창업이라든지 다양한 실험을 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사실 수도권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쉽지만 사실 저는 해결되기는 크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는 대신 뭐 강릉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좋아하는 자연을 굉장히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런 뭔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모든 사람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이 맞다, 혹은 뭐 강릉이나 제주나 뭐 강원도에서 사는 게 낫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뭔가 이런 부족한 점들보다 더 채워줄 수 있는 장점들을 지역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서의 삶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의 꿈이요? 저는 일단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정말로 지역 농가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첫 번째 1차적인 꿈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좀 지역 창업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뭐 제조 기반이나 뭐 테크 기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이라든지 뭐 휴양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에서 소상공인 중심의 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로 더 많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강원도가 제 생각에는 지역 창업에서는 가장 창업을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역 색깔이 있는 혹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이런 비즈니스를 실행하는데 굉장히 정책적인 어떤 역점 정책들도 가지고 있고요. 또 정말로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람과 네트워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한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이렇게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저는 강원도에서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걱정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실행하고, 또 주변에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창업가들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를 대표하는 로컬 농산물 감자를 가지고 고부가가치 브랜드 상품을 만들고 지역 농가 소득도 높이는 선순환 작업에 노력하는 청년들. 또 다른 주인공은 권태현 공동대표인데요. 국내 유일의 시감자 작물 명인인 아버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의 기획과 그리고 관리를 맡고 있고, 그리고 고객 커뮤니케이션까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주력 품종이었던 수미 품종이 1978년 도입된 이래 한 40여 년 재배되면서 재배 한계점에 도래했고, 여러 리스크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농가들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재배를 하고 있어서 이를 대체할 품종이 필요했고, 저는 품종 개발자로서 수미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유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자를 최종적으로 먹는 분들과 가까이에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씨감자가 개발이 돼도 최종 고객들이 그 품종의 이름을 모르면 그냥 감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 이름부터 특성까지 온전히 고객에게 스며들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감자에 대해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저는 아버지 옆에서 30여 년을 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어받게 된 것 같습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씨앗이 필요하듯이 씨감자라는 건 감자의 씨앗인데요. 일반 식물들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감자는 영양 생장을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꽃이 진 자리에 생기는 씨를 심는 게 아니라 지하부에서 자라는 궤경, 그러니까 감자의 싹을 틔워서 심는 방식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모양은 일반 감자들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재배되는 환경 그리고 조건들이 워낙 까다롭게 재배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자 품종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품종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아버지와 함께 약 10년 정도 육성한 왕산이라는 품종을 2019년도에 출원하고 작년 2021년 3월에 최종 등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파트너 지역 농가분들은 영농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 회사와 함께 하게 됩니다. 재배 관리를 통해서 농가들이 더 좋은 재배 환경을 제공해주고, 좋은 재배를 통해서 수확된 좋은 감자들을 저희가 전규격 수매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 기여를 하고, 이런 활동들이 계속되면서 강릉이라는 지역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들을 선호하는데요. 일단 지금의 농업 환경 자체가 경험에 의존한 어떤 재배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 의존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너무 맹신해서 지식을 거부하거나 바뀌지 않을 분들은 정말 컨설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의 가치에 공감하고 방향에 공감하되 새로 학습할 의지가 되어 있는 농가분들을 선호합니다. 농가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재배 단계에서 꼭 지켜져야 될 것들을 저희 회사에서 6단계 구간으로 정리해서 농가분들에게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재배 컨설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농가가 모르고 있거나 재배에서 꼭 지켜져야 될 포인트들을 6단계로 구간으로 나눠서 재배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 6단계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농가들과 이야기하고 판단한 것들을 진단서의 형태로 정리해서 농가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자의 감자도 모르는 놈이라고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도 그래 네 말이 맞지만 그래도 내가 너보다 경험을 더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살짝 깔려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제가 증명해야 될 거는 숫자적으로 그래서 우리 파트너 농가의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가 됐고 우리의 재배 컨설팅을 통해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작년 기준 저희 파트너 농가들의 평균 생산성은 15% 증가했고 소득은 그에 비례해서 13%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는 농가분들이 저한테 신뢰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술들은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대표님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회사의 기술 고문님들께 많이 배웠고요. 저도 아직까지 감자의 전문가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어서 저도 아직 배우고 있지만 농업의 문제점이죠. 저같이 농업에 오랜 경험이 있지 않는 사람이 오랜 경험을 한 사람들을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강점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농업 상황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농업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농업은 고령 인구가 60% 이상 차지하는 산업인데요. 이 고령 인구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 인구가 유입되고 그 농업 인구가 결국 컴퍼니랑 함께 감자 농사를 지으면 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농촌과 농업에 유입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총 6명의 크루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릉 분들인데 남편의 직장이 강릉으로 바뀌면서 오신 분도 계시고 타 지역에 있다가 저희의 공고를 보고 강릉으로 와주신 분도 계십니다. 항상 저한테 꿈을 물어보면 감자왕이 될 거라고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현실적인 꿈이 생겼다면 강릉이라는 제가 사랑하는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감자 품종을 개발하고 결국 그 품종이 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품종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Please don't say just a girl caught up in dreams and fantasies. Please see me reaching out for someone I can see. Take my hand, let's see when we wake up tomorrow. Best laid plans sometimes are just a one-night stand. I'll be damn Cupid's demanding. 이곳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로컬 스토어입니다. 지역의 작가들이 만드신 작품들을 전시 및 판매하고 있고 저희가 생산한 가공식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식품들은 모두 못난이 농산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다 보면은 외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판매가 어려운 농작물들이 약 20% 정도 발생하는데요. 저희는 그런 농산물들까지 모두 수매하여서 가공식품으로 제작을 하고 또한 이러한 원물들도 수매를 하여서 농가와의 상생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감자는 단순한 경작과 수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강원도 대표 작물인 감자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해 스스로 창업에 성공함은 물론이고 지역 농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별다른 산업 자본을 갖추지 못한 강원도의 한계를 오히려 특성으로 바라보며 시대의 눈높이에 맞게 농업 분야를 성장시키는 열정 가득한 그들의 앞날이 더욱 기대됩니다. Yesterday I saw a lion kiss a deer.